윤석열을 향한 내부 폭로. 이제는 그냥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윤석열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난데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한 김용남 창당준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손바닥에 적힌 왕자를 해명한 이유를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내부 폭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수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왕자 논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2년 넘게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공격도 많이 받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선 TV 토론회에서 왕자 쓴 것을 두고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손바닥에 써준 게 왜 저녁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느냐는 질문이었다며 사실은 그 얼마나 한심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TV 토론에 나온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온다는 게 정말 한심하지 않느냐고 떠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윤석열 캠프 대변인 시절 왕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는 농담 섞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두고 김 위원장은 모든 언론에서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쳤다고 해석을 하더라라며 사실은 제 속마음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니까 아이고 저도 귀찮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보특보를 맡았던 김 전 의원은 지난 12일 탈당 선언 당시에도 윤석열을 향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보수정당의 가장 큰 줄기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라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말자는 입장이지 않나.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폐기하자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데 이건 보수정당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보수라는 명칭이 붙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당이 이렇게 망가졌나 싶다며 원칙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드러났듯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 등 누군가를 지원하는 행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16일 윤석열이 최근 수도권을 연이어 방문한 데 대해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 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수도권의 여당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당의 총선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수도권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선거에 정신이 팔려 격전지를 돌며 선거운동이나 매진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전국 순회와 관련해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바뀐 것 같다며 세간에서는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방탄위원장이라며 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민의를 거부하고 특검을 결사반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23억 원 수익 보고서와 블록딜 파일이 드러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에 당장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 같으면 전 정부 또는 야당을 공격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서 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서 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자 당시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주로 있던 타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에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어제 전직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 도대체 김건희는 언제 압수수색을 하고 특검은 언제 진행할 거냐 이겁니다. 이런 움직임에도 입을 닫고 있는 한동훈은 본인 논란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거라도 해서 논란을 덮으려는 그런 생각인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착용한 1992 맨투맨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꽤 오래전 구입했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이 착용한 1992 맨투맨을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녔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해당 상품은 고작 4달 전인 8월 말에 발매됐다. 입만 열면 허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말하는 5천만의 언어가 이 같은 허세의 언어인가라며 불필요한 말을 보태서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벌써 구태 정치인의 자격을 갖춘 듯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한 위원장은 입만 열면 허언에 과장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습관을 넘어선 고질병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넉 달 전을 꽤 오래전이라는 허언으로 온갖 논란을 만드는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의 조작질도 끝이 없습니다. 이미 본인의 의도가 뻔히 드러난 것들을 어떻게든 감추겠다며 아주 혈안이죠. 최근 윤석열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 했던 의원들이 행사 하루 전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및 선거판도에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의원 초청을 취소한 것이라고 변명하던데 이걸 믿을 국민들이 어딨겠습니까? 정부 측은 윤석열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 초청받았던 여야 의원 4명에게 개최 전날인 14일 의원 참석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열렸던 3번째 민생토론회였는데요. 당일 토론회에는 원래 여당 소속의 유이동 정책위의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성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야당에서는 반도체 전문가인 양양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약 2주 전에 조율된 일정이었지만 정부 측은 여당 측과의 논의 끝에 의원 참석 없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행사 하루 전날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이 앞서 2차례 열었던 토론회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은 본인이 방문한 지역마다 지키지도 못할, 지키지도 않을 선심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민주당은 이미 여당 약세 지역을 돌면서 여당의 총선을 지원, 민생토론회마다 윤석열이 내뱉는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 공천에 끼칠 영향을 경계해 정치인들을 완전 배제하더라도 윤석열의 지금 행보는 그대로입니다. 윤석열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는 거죠. 실제로도 국힘 측 관계자는 야당이 윤석열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까지 참석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3번째 토론회에서 의원 초청을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만 자기네들끼리 쇼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들여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조롱할 생각입니까?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스스로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을 안 하는 건 이례적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한 해의 국정 운영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늘어놓는다는 건 윤석열 스스로 선심성 정책임을 드러내는 꼴이죠. 이런 인간을 왜 세금 들여 대통령 자리에 앉혀둬야 하나요?